자, 4단원 연습 문제 14번부터 다시 풀어봅시다. 14번 문제는 이거 그냥 보는 순간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두면 치환할 땐 항상 범위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될 거고, 저거는 한술기하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되게 많이 봤던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잡아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t제곱에서 2 빼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t 되나?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a에다가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 자, 저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아래로 몰록이네요.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고, 대칭축은 t는 a죠. 자, 그때 t 값이 범위가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는 알고 있는데 2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때는 뭐 두 가지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 t가 여기 있다, 그리고 뭐 1번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저 1번 케이스는 a가 2보다 큰 거죠. 뭐 등호도 얘한테 줄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는 거지.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로 여기다가 넣어보죠. 2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2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최소값이 여기서 생길 거니까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번 식도 똑같이 치환해 줄 건데, 여기서도 로그 2의 x랑 로그 x의 2랑, 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얘네 둘은 뭐예요? 역수예요. 자, 얘를 t라고 치환해 주죠. t라고 치환해 주면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때문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자, 그때 주어진 식은 제곱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2를 빼줘야 되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아래로 몰록인 함수죠. 대칭축은 t는 1이고요. 주어진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거니까 뭐 2는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이때 여기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니까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되나요? 치환해서 정리할 건데, 항상 여러분이 이제 치환할 때에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범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까지 같이 꼭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패턴이 계속 비슷하게 나와서 몇 번만 연습해줘도 바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범위만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15번인데 15번도 지금
9의 x제곱하고 4의 y제곱 주면서 3의 x제곱하고 2의 2y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아예 그냥 얘도 좀 치환을 해보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p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야 되죠. 2의 y제곱을 q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식에서 b제곱 더하기 q제곱이 a제곱이다 요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 q제곱은 a제곱 빼기 p제곱이 될 거고 당연히 얘가 0보다 같아야 되니까 p제곱 값이 a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p도 0보다 크고요 a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지 아닐지는 조금 뭐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범위를 잡아주는 게 치환할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예 그냥 저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3의 x제곱 더하기 2의 2y제곱 더하기 1의 최대값인 거라서 여기를 3의 x제곱이니까 p라고 두고요. 얘는 2의 q제곱이라고 두면 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k의 최대 최소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보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a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a제곱에다가 쟤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q제곱은 2분의 1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겠네. 그러면 대입해주면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p 더하기 2분의 1의 k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만족하는 p값이 0하고 a 사이에 존재하면은 이제 k 값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될 건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쪼개보죠. 자, 요런 함수하고요. 제 넘겨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k라는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쟤네들의 교점이 생기면 실근이 있을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k 값이 제일 클 때랑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자, 얘는 그러면 p-4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 거고 아래로 블록인 거죠. 때 대칭축은 p는 4분의 1일 거고요. 0은 당연히 왼쪽에 있겠네. 그러면 a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데 a가 만일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p는 a예요. 여기 1번 케이스. 자, 그럼 얘는 여기 빵꾸 뚫리고 여기 빵꾸 뚫린 거니까 교점이 생기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k가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될 거고 사실 이때는요 저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a 제곱이고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 지워지고 여기 값은 0a,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될 건데 요 마이너스 2분의 1 k라는 게 그러면 저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 제곱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래서 k 값을 마이너스 20 곱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가 2a 제곱보다 크고요. 여기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k 값의 최대 최소. 근데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는 건 닫힌 구간에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호가 있어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둔 거냐면 a라는 값이 4분의 1보다 작게 만들어 본 거야. 물론 이제 0보다는 커야 되죠. 4분의 1 등호 여기 줍시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정리했을 때 나타낸 정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는 k 값의 최대 최소를 말할 수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말할 수가 없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값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엔 내가 a를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뭐 2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요까지 당겨주고 나면은 요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아이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4분의 1보다는 큰 거죠.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k라는 아이가 저 축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a에서 만들어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어쨌든 근데 마이너스 a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a인 건 똑같겠죠.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게 a가 최대값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니까 제일 높은 함수값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0에서 제일 큰 함수값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나면 이쪽이 똑같지. 뭐 2a 제곱이거나 아니면 a가 나오겠지. 이쪽은 2a 제곱 플러스 8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얘가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 되는 거야? 2a 제곱 플러스 8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본 거냐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을 가지고 교점이 생길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k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를 찾아본 건데 1번 같은 경우에 교점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때 최대값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은 생기겠죠. 물론 마이너스 a 제곱하고 2분의 1 a 사이에서 저런 관계가 나온다면 교점은 생길 건데,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을 거고, 어쩌면 저기다 숫자를 안 넣어봤지만 뭐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는 만족하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교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을 말해줄 수 없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2a 제곱보다 크냐 아니면 a보다 크냐 요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값이 2a 제곱 플러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최대값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눠서 하기보다 그냥 a가 4분의 1일 때 만들어지는 최대값은 2a 제곱 플러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요 이게 조금 저는 어쨌든 함수로서 교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이게 만약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차피 그 p 더하기 2q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a 제곱인 거니까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똑같이 Q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인 거니까 P 더하기 2Q제곱이라는 건 P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2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여기가 4분의 1 되고요. 그리고 2a 제곱이 있었고 16분의 1이니까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하긴 하네요. 이거는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대칭축은 P는 4분의 1이고요. 자, 그때 제한 범위가 0부터 A까지인 거잖아. 0부터 A까지면 여기서 만들어지면 뭐 1번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어 주면 2a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 주면 a가 나올 건데, 그럼 얘는 2a 제곱보다는 그 p 더하기 2q 제곱이 클 거고, 얘는 a보다는 작을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안 들어가요? 등호가 안 들어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 더 가깝냐 뭐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기도 그 p 더하기 2q 제곱의 값이 2a 제곱 더하기 8분의 1보다 작고, 물론 여기는 뭐 2a 제곱이거나 a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에서 그냥 어디를 대입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저거를 함수로 두 개로 쪼개서 볼 것이냐, 뭐 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 표현하는 식,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서, 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직선을 움직여서 판단하는 거, 저게 더 이제 사고력 확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16번 문제인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걔는 지금 밑이 1만 아니라 그랬어요. 1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든지, 아니면 1보다 크든지. 자, 이때는 우리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배웠어요. 이때는 증가하는 함수 형태라고 배웠죠. 근데 감소라는 건 x값을 큰 걸 넣을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거고, 증가한다는 건 x값을 큰 걸 넣을수록 값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증가와 감소가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i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구간에서 끝값에서 이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값을 넣었을 때 뭐 큰 값이 나오면 증가하는 형태일 거고, 작은 값이 나오면 감소하는 형태일 거라서. 근데 얘는 동일하게 밑들이 다 a로 똑같은 거라서, 만일 증가했으면 둘 다 증가할 거고요, 감소했으면 지수함수도 로그함수 둘 다 감소하는 형태일 거라,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면 얘는 뭐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둘의 합 자체는요, 그냥 양끝값을 대입한 거랑 똑같겠죠. 0을 넣어주면요, 여기는 a분의 1 될 거고, 이쪽 값은 로그 a의 1이니까 0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여기 a 나올 거고, 여기는 로그 a의 3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a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 로그 a의 3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고, 그럼 a 값은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이제 a 값이 아예 특정돼 버렸으니까 fx는 3분의 1에 x-1제곱 더하기 로그의 3분의 1에 x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거고, 얘는 지금 감소하는 형태인 거죠. 자, 감소한다는 건 x값을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 x값을 작은 걸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요. 0 집어넣으면 얘가 3이죠. 최대값은 2 집어넣을 때 나오는 거죠. 2를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자, 원하는 게 최대값에서, 이거 거꾸로 썼네.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달라고 했으니까 3에서 3분의 2를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면 3분의 11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일단은 식을 주고 있지만 어차피 밑이 같은 경우라서 증가한다면 다 같이 증가할 거고 감소한다면 다 같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더한 거라서 뭐 증가 감소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 합은 양 끝에서 생길 수 있다. 요 아이디어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두 실수 x, y가 뭐 저런 관계를 만족할 때 x제곱 y의 최소값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밑변환 해갖고 밑에 있는 x를 좀 그 진수 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면 만들어지는 순간 첫 번째 조건이 y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x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수 조건 때문에 밑 조건 때문에 x는 또 1이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잡고 나서요. 그러면 분모에 있던 로그의 x라는 건 어쨌든 0은 아닌 거잖아요. x가 1일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로그 y는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2로그 x인 거죠. 자, 요런 관계일 때 x제곱 더하기 y도 쟤랑 관계를 맺어서 정리하고 싶으니까 (2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고 해놓고 얘를 k라고 세팅해 줄게요. 자, 그럼 저 관계식일 때 저 k의 어쨌든 지금 얘가 밑이 10인 거니까 얘의 최소를 구하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 최소값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물론 저기에서 만들어지는 k의 값이 전체에서의 최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양변에 이제 밑이 10인 로그를 했을 때 만들어진 최소값인 거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켜서 원하는 값을 구하기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도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로그 y 대신에 k의 마이너스
2 로그 x를 집어넣어 주면요,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x일 거니까, 자, 요렇게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여기 t제곱 되고 마이너스 4t 될 거고, 여기 y는 k 이렇게 있을 건데, 이때 t 값은 0이면 안 되는 거죠. 로그 x가 0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저걸 정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밑조건 때문에 x는 1 아니었고, 자, 요렇게 돼주면 쟤네들이 여기서 0하고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t라고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일단은 0일 때는 빵꾸 뚫려야 되는 거죠. 자, 얘가 y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교점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실근이 생길 거고, 그러면 저 k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요거 생각해 주면 될 건데, 여기 꼭지점이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k는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란 얘기고, 즉 로그의 x제곱 y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는 클 거고, 원하는 최소값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는 일단 a가 크고요. 둘이 곱해서 100을 만족하는 양수래요. 그리고 뭐 로그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저 10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로그의 ab는 로그의 100이 될 거라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2다. 이 정보는 일단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식을 정리해서 만들어지는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도요, 우리 치환합시다. 로그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치환해주면 y는 t 마이너스 로그 a랑 t 마이너스 로그 b 요렇게 쪼개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t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에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t 더하기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2라는 거를 잡아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2가 되는 거죠. 어차피 최대최소 할 거니까, 그럼 t-1의 제곱에다가 로그 a 곱하기 로그 b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다, 이렇게 보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차피 t라고 치환했을 때 특별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에다가 1 뺀 게 마이너스 4분의 1 됐다는 건 얘는 4분의 3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도 구하고 곱도 구한 상태네.
합도 구하고 곱도 구한 거라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2인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이 곱해서 지금 4분의 3 나왔다는 거니까 어떤 방정식을 세울 건데, 뭐 t도 이미 써먹었고 x까지 했으니까 p로 할게요. 그러면 p제곱에다가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p 곱이 4분의 3인 거죠. 자, 요거를 풀면은 해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4p 제곱에 마이너스 8p 더하기 3은 0이고, 임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2p에다가 6이랑 2. 자, 요렇게 될 거니까 p 값이 2분의 3이거나 p 값이 2분의 1인데, 어차피 여기서 a가 지금 더 작은 거라 그랬죠? 그럼 얘가 뭐예요? 로그 a인 거죠. 요 값이 로그 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치면 되겠네요. a는 10의 2분의 1제곱이고요. b는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값, b 값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잠깐만. a가 큰 거네요.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네. 여기도 a, b 바꿔줘야겠네. 얘가 3제곱, 얘가 1제곱. 문제에서 있죠? a가 큰 거죠? a가 큰 거니까 a는 10의 3분의 2제곱, b는 10의 2분의 1제곱 받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거는 공통수학 때도 했던 거지만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얘네를 이용해서 내가 그 값을 잡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이용할 거예요. 2차 방정식에는 무적의 방법인 근해 공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알파랑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과 곱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 만들어 본다는 생각도, 요것도 공수 때만 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같이 좀 많이 연습해 두도록 하세요. 자, x가 1보다 크고요, y도 1보다 클 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2고요, 로그 x의 2 더하기 4의 로그 y의 3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 한번 요 관련된 얘기 한번 나와서 했지만 얘네 둘은 뭐예요? 역수예요.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뭐예요? 역수예요. 자, 그러니까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p 더하기 q가 2일 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4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걸 보는 순간 약간 산술기하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면 이제부터 생기게 해야 돼요. 산술기하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얘가 왜 이런 정보를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즉 우리가 p를 로그 2의 x라고 뒀는데 x가 1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죠. q를 로그 3의 y라고 뒀는데 y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양수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자, 통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런 형태의 산술기하 문제는 둘이 곱해주고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될 거니까. 자, 하고 나서 전개해주면요, 여기 1 되고, 그 다음에 q분의 4p 되고요, p분의 q 되고 4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수해주면 일단 2분의 5 있을 거고, 2분의 1에 q분의 4p 더하기 p분의 q고요. 얘네들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의해서 얘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얼마보다? 일단 2분의 5는 상수니까 그냥 가고, 2분의 1에다가 2루트 둘이 곱하면 여기 4 나오죠. 그래서 2분의 5에 더하기 2,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리고 나서 산술기하 풀 때는 꼭 습관처럼 언제 최대 최소 되는지 같이 나타내 줄 필요가 있고, 그럼 언제 최대 최소가 되냐면 각각이 얼마가 될 때요? 지금 요 값이 2 되고 요 값이 2 될 건 거죠. 그러면 q는 얼마일 때요? 2p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근데 p랑 q랑 더해서 2라 그랬으니까 q가 1이고 p가 2분의 아니다. q랑 p랑 더해서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3p니까 3분의 2. 얘가 3분의 4 되고요. p 값이 3분의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은 문제에서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꼭 같이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저걸 물어봤을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연습 안 해본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면 그때 당황해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최대 최소 구하는 것까진 하고 등호 성립 조건에서 틀려서 오답 나오는 경우도 꽤 등장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항상 산술기하 나올 때는 혹은 뭐 코시를 사용할 때에는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같이 챙겨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 최대나 최소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항상 2차식으로 뭔가를 정리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산술기하 평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까지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도 추가가 돼요. 근데 뭐 아직은 대수니까 2차식으로 뭘 해보던가 아니면 산술기하를 하겠다는 옵션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건들이나 정보들이 더 다른 정보로, 더 많은 내용으로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반사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요건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도 공부하면서 계속 좀 쌓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연습 문제, 이제 실력 연습 문제를 이제 뭐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5단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순히 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 나오네, 이거보다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발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이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발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 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좀 계속 쌓아나고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확실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